네, 중간에 영상이 끊겨서 여기 다시 설명합니다. 여기 판사는 법원 소속, 법원은 사법부입니다. 그런데 검사는 법원 소속이 아니라 법무부, 법무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행정부, 정부의 소속이었어요. 교과서를 좀 앞으로 넘겨서 59페이지를 보면 여기 법무부가 있죠. 법무부, 정부의 소속인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서로 다른 부서에 있다고 알아두시면 되고, 변호사는 공무원이 아니에요. 변호사는 이제 개인이 변호사 회사를 차릴 수 있고, 사무실을 차릴 수 있고, 아니면 변호사들이 모인 회사, 로펌이라고 합니다. 그 로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이렇게 재판의 주요 3개의 그 직업을 보면 판사, 검사, 변호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나 내가 나중에 법 쪽에 관심이 있다 이러면, 예전에는 사법고시라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렵다는 시험인데요. 그 시험을 통과해서 그 안에서 또 여러 연수 절차를 거치면서 상위 성적을 받은 사람은 판사나 검사를 했고, 나머지는 변호사를 했습니다. 근데 좋은 성적을 받고도 변호사 하는 사람이 있지만, 아무튼 그 연수원을 졸업하면 변호사 자격을 줬고, 판사 검사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더라도 변호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요새는 그 사법고시라는 제도가 폐지가 돼서 로스쿨이라는 게 도입이 됐습니다. 어떤 거냐면, 고등학교를 지나서 대학교를 가게 되면 대학교 다음에 대학원이 있습니다. 그 대학원을 로스쿨이라는 대학원을 가면 거기서 몇 년간 공부를 하고 변호사 시험을 통과를 하면 통과한 사람 중에 일부를 검사로 임용을 합니다. 근데 예전에 비해 조금 되기가 어려워진 건 사실이에요. 아무튼 판사는 그 이후에 경력이 쌓이면 판사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현재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면 로스쿨 쪽에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증인과 방청석이 있는데, 증인은 아까 이야기를 했고, 방청석은 어떤 재판 과정을 내가 보고 싶다 그러면 이 재판을 방청하겠다고 신청을 받습니다. 아무나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물론 법정 안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재판에 방해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좀 관심이 많은, 여러분이 많은 건 고유정 사건 있죠. 그때는 방청객이 하도 많이 몰려서 추첨을 통해서 당첨된 사람만 방청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방청석은 재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도 없어요. 근데 그냥 재판 과정을 구경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63페이지 법원에서 하는 일인데, 여기 판결을 내리는 일, 처벌을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꼭 법원이 어떤 판결을 꼭 내리는 것만이 아니고 둘이 이거 별거 아닌데 좀 화해해라 이런 식으로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도 하고, 아니면 개인과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제주도랑 서울 이런 식으로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갈등도 조정하는 역할도 한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으로 넘기면 64페이지, 여기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사진이 있고요. 여기 교과서 내용을 읽어보면,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자 법원은 외부의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하며, 법관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재판의 과정과 결과를 공개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건에 원칙적으로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3심 제도를 두고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3심 제도 매우 중요하니까 기억하라고 했죠. 자, 여기 이제 법원의 역할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 문단입니다. 자, 선생님이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데 국회, 정부, 법원은 우리나라의 주요 3대 기관인데 이 기관 이외에도 2개의 기관이 있다 했어요. 선거관리위원회랑 헌법재판소가 있다 했어요. 이 5개의 기관이 우리나라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들인데 여기 대표들인 국회의장, 대통령, 대법원장, 선거관리위원회장, 헌법재판소장 이 5명의 대표끼리는 상하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지시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정부의 대표인 대통령이 어떤 판결에 대해서 그 재판에 넘겨진 사람 우리 친척인데 대법원장아 좀 판결 어떻게 해줄 수 있니?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대법원에 속한 판사는 대통령이라고 해도 이런 청탁을 그러니까 이런 부탁을 거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이 명령을 들을 필요도 없고 들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시나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판사한테. 마찬가지로 국회의장이 판사한테도 절대 못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은 이제 우리나라의 제도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깊게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5개의 기관과 같이 큰 기관 안에서 기관끼리도 서로 명령을 내리지 못하는데 우리나라 공무원 제도에 한 가지 허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기관 안에서는 상하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건데요. 법원의 대표인 대법원장이 그 부하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아래 계급에 있는 사람입니다. 판사보다 대법원장이 높아요. 판사한테 이렇게 부탁을 할 경우 들어서는 안 되지만 그 부탁을 판사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상급자예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이제 들어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모든 판사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기관끼리는 서로 지시나 명령을 내리지 못하는데 그 기관 안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그 소속된 이제 하급자에게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결이 조금 엉뚱하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누구라고 꼬집어서 말하진 않겠지만 모 대법원장도 이렇게 판결에 개입을 했다가 이제 언론에 들통이 나고 이제 아주 망신을 당한 경우가 있다는 것, 그리고 처벌을 받았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공무원 제도가 이렇게 그 내부 기관 안에서는 상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비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은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정치를 배우는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좋은 점만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허점을 알고 있어야 여러분이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 이런 허점을 알고 개선해 나가려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있고요. 3심 제도까지는 알아두시고요. 밑에 보면 이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내용이 거의 나와 있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는 여기도 표시를 했지만 사법부, 그러니까 법원이 아니에요. 분명히 선생님이 여기 5개의 기관이 분리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자, 여기 보면 판사는 이제 법률,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데, 선생님이 여러 번 이야기했죠. 우리나라의 모든 기틀에 이 헌법이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과 우리나라의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 헌법을 기준으로 만듭니다. 법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뭐 B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B라는 사람이 재판을 받았는데 그 B라는 사람을 재판한 이 법 자체가 잘못된 법일 수도 있어요. 헌법의 기준에서 어긋난 법일 수 있다는 겁니다. 법이라고 완벽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았는데 그게 잘못된 법이다. 나의 억울함을 어디다 이야기를 하느냐? 헌법재판소에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헌법소원이라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나왔었죠. 헌법소원을 통해서 이 법이 잘못됐음을 판결을 받으면 이 사람이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이 그런 겁니다. 헌법과 관련된 다툼을 해결하는 일을 한다.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또는 국가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판단한다. 이게 이런 내용입니다. 또 하는 일이 뭐가 있냐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굉장히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와 같이 지위가 높은 공무원이 큰 잘못을 저질러 국회에서 파면을 요구하면 이를 심판하는 일도 한다. 뭐 일반적인 공무원은 그 공무원보다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이제 심사를 해서 잘못이 있을 경우 파면을 합니다. 파면이라는 거는 이 사람을 공무원에서 이제 쉽게 말해 사표를 쓰게 하는 거예요. 공무원을 자르는 거죠. 근데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는 굉장히 높은 직위고 더 높은 사람이 없죠. 대통령보다. 그런 사람은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파면인데 이걸 탄핵이라고 합니다. 높은 사람은. 그래서 이 대통령의 잘못을 이제 판결을 하고 이제 이 사람을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지 말지를 국회에서 요구를 하면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합니다. 그 밑에 보면 이제 또 정부가 어떤 정당이 민주적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판단하여 해산을 요구하면 그 여부를 판단해 결정한다라고 합니다. 이 최근에 있었던 판례는 통합진보당이라고 이제 북한을 찬양하는 그런 정당이 있었습니다. 그 정당을 헌법재판소가 해산시켰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고 요것도 설명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는 9명의 재판관이 있으며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한다. 그러면 이제 결정이 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이제 재판관들은 보통은 이렇게 법에 관련된 거니까 대법원에 있던 판사 출신들이 많이 가긴 합니다. 당연히 법의 전문가여야겠죠. 아무튼 이렇게 법원이 법원이 하는 일은 사실 요건데요. 요것만 이야기하기보다는 여러분이 법원의 구성원이 어떻게 되고 또 어떤 법원이 있고 어떤 절차가 있는지 좀 알기 위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중고등학교에 가면 이거보다 더 깊게 배우겠지만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거는 요 세 개의 기관에 대해서 배웁니다. 세 개의 기관, 잠시만요. 초점이 흐립니다. 보통 중고등학교까지 가도 세 개의 기관 안에서 권력을 나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두 개의 기관이 더 있다는 건 알아두시기 바래요. 이제 근데 배우는 건 대부분 여기에서 끝납니다. 아무튼 우리도 다음 시간에는 이 세 개의 기관, 국회, 정부, 법원이 이제 국가의 일을 어떻게 나누고 있으며 그리고 왜 나누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영상이 중간에 잘려가지고 녹화가 했는데 녹화가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영상 두 개를 따로따로 첨부를 하는데 아무튼 그건 좀 이해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국회, 정부, 법원이 권력을 나누는 삼권 분립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회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